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9살이고요. 지금 결혼 6년 차입니다. 그리고 6살 된 딸아이가 있고 밑에 지금 돌이 지난 제 쌍둥이 아이가 있어서 지금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저 하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교육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런 홈스쿨에 관한 정보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주변에 홈스쿨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홈스쿨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막연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미리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와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홈스쿨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시행착오들, 그리고 또 홈스쿨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 홈스쿨을 현재 하고 있거나 그리고 과거에 또 해보았던 몇 가정이 있는데요. 오늘 한 형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저기 강원도에 계시는 연재용 형제님인데요. 먼저 본인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성에 살고 있고요. 올해 42살로 또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제 시골 생활을 하면서 홈스쿨을 하게 된 거의 초창기 홈스쿨 이제 멤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이들을 홈스쿨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비 홈스쿨 아빠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처음 홈스쿨을 시작한 그 시기와 그 부모님께서 홈스쿨을 해야겠다라고 한 어떤 그 계기가 있을까요? 어, 부모님이 시작하시게 이제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이제 이모부죠. 이모부의 권유로 시작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음. 시골 생활도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모부 댁이 먼저 시골 생활을 이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홈스쿨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제 시골 생활 기회를 받고 이제 시골에 들어갔고 또 나이가 돼서 이제 홈스쿨을 시작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 그리고 그 홈스쿨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시골 생활을 4살 때 들어갔기 때문에 네. 4살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거치지 않고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홈스쿨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이제 아버지가 또 다시 이제 했으면 해가지고 예. 잠깐 유학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홈스쿨에 관한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홈스쿨을 해야 하는 그 이유와 홈스쿨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홈스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각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홈스쿨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신교에 계신 분들도 홈스쿨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이제 의도는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가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말씀에 입각한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 이제 홈스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제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지식 말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음, 그 인간으로부터 받는 지식을 아,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아, 안, 안 받을 수 있는 것, 음, 그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차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육 말고도 사람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은 아,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교육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음. 네, 예, 우리가 홈스쿨을 시작하고 이것을 꾸준히 이렇게 지속해 나가려면은 이 홈스쿨을 해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도 처음에 홈스쿨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가정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이 홈스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홈스쿨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어, 홈스쿨을 제가 할 당시에는 어,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홈스쿨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던 시대였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시골 생활을 하셨고 홈스쿨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실패한 케이스만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그 같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오히려 더 많이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고 그래도 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홈스쿨을 한다, 학교를 안 다닌다, 그 사람들은 홈스쿨이 뭔지 모르니까 난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네들 스스로 굉장히 빨리 머리를 굴려서 저를 이해하려고 그런 입장을 취해요. 맞아. 학교 다녀도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음, 저를 이해하려는 그런 쪽으로다가 더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대부분 그랬는데 네. 이제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거의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학교 다니지 않겠느냐. 너무 그런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다. 음, 끝에는 쟤 분명히 다 학교 갈 거다. 뭐 네. 신학 강대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음, 듣는 것이. 음.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형제님의 부모님께서는 조금 흔들리거나 아, 좀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 음, 제가 잘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마 부모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음, 어, 이제 그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저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한 10대 후반, 중후반쯤 됐을 때는 부모님이 자꾸 이제 너의 신앙을 네가 스스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음, 그때 이제 한참 사춘기이기도 하고 이제 한참 이렇게 같이 시골 생활을 하고 홈스쿨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면서 뭐 다시 공부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제 음, 뭐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도 들리고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막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공부 다시 나도 음, 지금처럼 공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 뭐 방황 아니면 고민 뭐 그런 게 있었죠 저한테. 음, 그럴 때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어디서부터 왜 이 시작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내가 왜 시골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뭐 왜 내가 홈스쿨을 하게 됐는가. 나는 뭐 내 의지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왜 부모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을까를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찾으려고 보니까 그 이유는 다 말씀에서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세상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말씀에서 이제 어, 찾아서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구나. 음, 그런 확신이 드니까 어 그런 어떤 그런 흔들림 그런 뭐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을 찾고 그런 확신을 얻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럴 그래서 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음,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홈스쿨을 하는지, 왜 시골에 사는지 음, 이것에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면은 그 아이들이 음, 나중에 부모님한테 반항하지 않고 자기 음, 정체성을 찾는데 더 빨리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럼 본인이, 아, 내가 홈스쿨을 해야겠구나라는 그 확신과 그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었나요? 몇 살 때쯤이었어요? 글쎄요, 10대 중후반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10대 10대 후반. 중후반 때. 예. 어, 그때 이제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 음, 당시에는 뭐 제가 그 책을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음, 당시에 그 채널 22라고 네네. 컴퓨터에 있는 예언신 프로그램을 키워드 검색을 해가면서 네. 관련된 뭐 시골 생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키워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음, 와, 막 너무 확신이 들더라고. 이건 너무 확실한 거구나. 예, 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로 인해서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없어졌죠. 음. 그럼 주변에 그 홈스쿨을 하는 가정들이 좀 있었나요? 10대 초반에 있었죠. 10후반에. 아, 10대 초반에. 예, 10대 그럼 초반에 이제 같은 가족이 동네였어요? 그게 그리 멀지 않은 멀지 곳에서 않은. 같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교회 학교도 하고 이제 막 음. 그랬던 그런 친구들인데 그게 오래 그 친구들 지속되지 못했나 봐요. 예? 오래 지속되지 못했나 봐요. 이제 그 예. 친구들이 이제 가정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뭐 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얼마 동안은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뭐 지금같이 그런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편지로만 했던 시절이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이제 못한 사이에 이제 나중에 들려오는 이제 소식들이 이제 그렇게 뭐 어, 교육을 이제 받고 뭐 다시 음, 중간고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막 불안하기도 했고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네. 음. 그럼 지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어렸을 때 뭐 형이나 누나가 있었나요? 네, 지금 여동생이 있죠, 여동생. 아, 여동생. 여동생이랑은 네, 나이 차이가 연년생. 연년생. 아, 그럼 여동생과도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집에서 홈스쿨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여동생 똑같이 예, 공부를 안 했죠. 음, 근데 지금 여동생은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네. 여동생의 자녀들은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는 상황. 음,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홈스쿨을 하게 되면은 사회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본인도 어떤 음, 그런 사회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 커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좀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오히려 홈스쿨을 하게 되면은 학교를 이제 반대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라는 뭐라 그럴까요? 그 공간 안에서만 이제 네, 친구들만만 이제 친구들 간에만 이제 사회성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 진짜 사회의 그 생활하고는 또 다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친구들과의 어떤 뭐 어울리거나 뭐 친구들과 뭐 놀러 다니거나 이런 사회성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일반 음, 사회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학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나가서 발표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쑥스러워함이 없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음, 모든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다닌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정말 MC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예. 이제 그 혹시 MBTI라고 들어봤나요? 네네, MBTI? 네, 예. MBTI를 이제 그 교회 저희는 이제 그 교회 어 직원회가 아니라 이제 신년 직원들 새로 다 뽑으면은 이제 앱으로 다 된 MBTI를 해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그 성격이 쫙 다 나와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홈스쿨을 하건 안 하건 어떤 제가 아는 그 제가 본 기사로는 어떤 그 교수님의 자녀들인데 예, 교수님이 학업을 다 중단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시골로 오셔가지고 홈스쿨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간간히 이제 홈스쿨 했지만은 간간히 학교도 이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굉장히 발표도 잘하고 이제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개인의 성향의 문제지 성격의 문제지 뭐 음, 홈스쿨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사회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나고 음, 이야기하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 홈스쿨을 해서 내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그건 개인마다 좀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에, 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사람들 못 만나 봐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부모가 얼만큼 이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 정말 그냥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일찍부터 사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거나 또 대화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속해 나간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또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물론 사회성이 길러지지만은 그 만나는 그 관계들이 그 자기 같은 나이 또래 제한적인 관계밖에 그죠? 가질 수 나랑 맞는 없잖아요. 사람과 만나고, 예. 예. 그러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제 뭐 아직 어리긴 하지만 6살짜리 딸아이만 보더라도 이 동네에 같이 살면서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또래 아이도 그렇죠. 예. 만나면서 또 음, 할머니, 또 어른들, 그 다음에 또 한 음, 3, 40대 또 이런 이모, 삼촌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폭넓게 만남으로 인해서, 홈스쿨을 하더라도 이 사회성을 충분히 길러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홈스쿨을 하는 가정을 보면요. 지나친 방임 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반대쪽 극단에 보면은 너무 이 엄격한 규율로 인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율과 어떤 이 규칙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형제님의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먼저 저희 가정의 예를 들면은 저희 가정은 음, 저희 가정의 홈스쿨은 어떤 분들은 홈스쿨을 하면은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의 그런 뭐 과정들을 그러니까 뭐 그 책 그 교과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집에서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가정은 그런 케이스와는 좀 다른 케이스 같아요. 그냥 진짜 정말 기초적인 거, 네,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음악 또 뭐 미술 뭐 이런 것들 음.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 크게 뭐 저희를 뭐 이렇게 막 속박을 하거나 네. 공부하라고 막 압력을 하거나 그러지 또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그냥 뭐 내팽개 져가지고 얘네들이 뭐 공부를 하든지 뭐 글을 깨우치든지 말든지 뭐 얘네들이 알아서 해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최소한 저희가 배워야 될 거는 배울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이제 지도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홈스쿨을 제 생각에는 뭐 하실 때 나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자녀들은 최소한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들을 나는 집에서 다 가르치고 싶다. 음. 뭐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아이들이 일반 홈스쿨 하는 과정보다는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죠. 음. 네. 그래서 그거는 각 가정마다 어떻게 컨셉을 잡고 교육을 할지 그것은 시작하기 전에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홈스쿨을 하다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모든 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뭐 그거를 요즘에 뭐 말로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 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스스로 뭐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럼 언제부터 스스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 제가 이제 다큐를 보다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음,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노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거의 공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첫 번째는 이제 한글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낮 동안에 앉아가지고 저희를 뭐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숙제를 내주시고 간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적기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음. 저희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점심 때나 저녁 때나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잘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녁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책을 읽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읽고 쓰거나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그때는 저희 자율에 이제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원하는 이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 피아노를 저희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그 당시 제가 9살 때 네, 9살 때 피아노를 이제 사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음, 피아노를 아니 8살 때부터 8살 때 8살 때 이제 피아노를 이제 중고를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산다고 하니까 선물을 음, 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음악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제가 뭐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기타도 사주시고 또 아코디언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코디언을 또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아코디언도 사주시고 또 아무튼 뭐 그런 물론 이제 세상적인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음악 쪽에다가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좀 배우고 싶어 했을 때 부모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어, 또 제가 이제 또 컴퓨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컴퓨터를 이제 그때 몇 살 때 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컴퓨터 한 10대 때가 나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10대 한 뭐 네, 초반 음, 중반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이제 사가지고 컴퓨터를 하는 것도 이제 배우고, 어, 이제 사진을 또 찍고,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제가 좋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거를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좀 일찍부터 사진 찍는 것도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나름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는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예, 저도 이제 지금, 딸아이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책 같은 거를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책들이 사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이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의 사상에 맞는 그런 책을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그런 책 같은 것은 어떻게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고 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읽던 책은 나의 성경 친구들과 네. 재밌는 성경 이야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과학이라든가 뭐 동화책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음,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커가지고 뭐 이제 친척들이 뭐 가져오면은 뭐 만화책 조금씩 보고 뭐 그런 정도였지 저희 집에는 그 책 말고는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자랄수록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점점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더 알고 싶고 좀 배우고 싶은 아,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그 옛날엔 대백과사전 백과사전. 예 그거 10권짜리인가 10몇 권짜리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큰 거 네. 이렇게 전집 예.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누가 줘가지고 그 책 있었고 그 나머지 뭐 과학 그러니까 이야기를 뭐 과학 요즘에는 이제 과학을 이야기로 풀어쓴 책이라든가 뭐 자연 뭐 동화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 그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던 어떤 교과서라든지 이런 책은 보진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 교과서는 몇 학년까지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학년인가 학교 교과서를 3학년인가 4학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음, 교과서를. 음, 예. 근데 그 정도를 쓰다 보니까 그 정도 책을 읽으면은 이제 뭐 우리 나의 성경 친구들과 재밌는 성경 이야기 뭐 네. 그런 5권짜리 있잖아요. 5권짜리. 예.
예, 그런 책들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국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이제 그런, 그 교과서를 쓰지 않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니까 교과서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 차례 지내는 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어머니가 보시더니 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 그때부터 이제 안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역사라든지 예언,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이런 부모님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성경을 뭐 체계적으로다가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음, 뭐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주로 열 권짜리 책 있잖아요. 네, 그 그 책을 어린, 주로. 예, 예, 그런 책을 주로 음, 많이 보았고, 음, 나중에는 이제 뭐 대쟁투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사의 기별은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네, 교과서적인 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다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진 않았던 것 같고, 음, 대부분 그냥 말씀을 읽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스스로 읽고 예, 예, 공부하게끔 해주셨군요. 예. 음. 그럼 그 대쟁도 청소는 처음 몇 살 때 그걸 처음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몇 살 때, 9살, 한 10살, 한 10살. 열, 한, 글을 읽을 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으니까 한 음, 19살, 한 12살, 11, 12살,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지 않았나 음. 싶어요. 그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이해하기는? 그 책을. 음, 그때 잘 기억은 안 나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고. 어렵게 썼는지. 예. 음. 어, 그 이제 홈스쿨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과거를 이제 회상해 보시면은 그래도 부모님께 이런 점은 참 감사한 점이 이런 점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게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한 점은, 예, 이제 막 그 10대 중후반 때 막 이제 제 아는 이제 형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제 아들을 돈을 벌게 이제 건축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건축하는 거 배우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오라고도 하고 막 이제 하라고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음, 예,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어, 예, 제가 지금도 이제 건축을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나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건축하는데 일을 같이 뭐 할 때도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 길을 갔다면은 물론 지금은 더 경제적으로다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은 신앙 쪽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음, 어린 나이에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갔다라면은 음, 지금도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신앙 쪽으로다가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음, 정말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부모님이 어 뭐 다른 걸 뭐 잘 가르쳐 주시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떤 밖으로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끔 잘 이렇게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그 당시 그래서 때는 이제 그게 좀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좀 갇혀 있고 억압된 것 어, 같고 그냥. 음,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아예 몰랐었으니까 예, 음, 뭐 그냥 마냥 이제 좋았죠. 예, 음,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뭐 음,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좋았고
뭐 학교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뭐 학교 뭐 오히려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막 좋겠다 좋겠다 막 그러니까 좋은 건가 그럴 때도 있었고 학교 안 가니까 애들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랬으니까 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 뭐 불안하기도 하고 가야 될까 말까 고민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많았을 때 부모님이 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다가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동생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오빠는 저가 아마 조금 더 활동적이었고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부모님이 네,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신앙이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렇게 뿌리를 박아주신 것 같아서 음,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음. 그,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네,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물론 이제 뭐 시대가 많이 이제 변하긴 했지만은 어 부모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생각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 뭔가 이렇게 확실한 아이의 그 만약에 자녀의 어떤 그 재능이나 이런 거를 확 이제 이렇게 밀어주거나 음, 어떤 그런 거 물론 뭐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악기도 사주시고 뭐 그런 거 있었지만은 네, 뭔가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이렇게 딱 쏟아 부어 주시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음, 음, 제가 뭔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꿈도 많았고 막 그 포부도 많았었는데 항상 이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관적인 면으로다가 저의 그런 꿈들을 이렇게 네, 바라봐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힘들다 안 된다 막. 그래서 음, 제가 오히려 막더 그 열정적으로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막 이랬던 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전폭적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면 내가 좀 더 지금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 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제 주변에 홈스쿨을 이제 시작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한 후에 이제 아내와 이제 상의를 해서 홈스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직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돈을 벌고 이제 생계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거의 이 홈스쿨은 그냥 엄마가 혼자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혼자서 이렇게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나중에는 그 남편에게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남편이 와서 좀 전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고 참여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학교를 보내든지 하자.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홈스쿨을 그만두고 학교를 보내게 된 그런 과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그런 부분은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저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이제 농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좀 더 어, 가능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저희 가정도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음, 때로는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쉴 때는 뭐 쉬지만은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뭐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음, 앞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음, 음, 가능한 한 이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도 음,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게 사실 그 문제가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은, 홈스쿨을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홈스쿨이라는 게 뭐 엄마 혼자만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고 또 남편도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아이의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또 숙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어머니가 이렇게 네,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음, 가르치거나 이런 거 있어서는 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뭘 많이 가르쳐 주시거나 그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글씨를 깨우칠 때는 그런 거는 좀 가르쳐 주셨는데 음, 나중에는 뭐 크게 아버지의 어떤 그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또 이제 그때하고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음,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어머니의 비중을 크게 많이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녀의 그뭐 성격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어머니의 역할에 좌우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해봐야 해야 할 그런 부분. 음, 예. 예, 저도 뭐 그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크다라는 부분은 저도 참 동의하는 바이고요. 참 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머니의 어떤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정말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그 엄마, 그 아내가 항상 이렇게 마음을 또 행복하고 기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겠지만은 또 많은 부분이 그게 엄마의 그 행복이 남편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참 사랑을 해주고 또 아내와 이런 깊은 교감이 있을 때 또 엄마가 그걸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그 긍정적인 또 이런 에너지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걸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자녀에 대한 어떤 홈스쿨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홈스쿨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결혼할 때부터 처음 만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시골 생활 할 것이고 홈스쿨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어떤 교사진 분은 홈스쿨이 걸려가지고 네, 이제 저와 헤어졌던 분도 있거든요. 음,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지금 이제 집사람과도 제가 그 얘기를 나누고 집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했어요. 네, 그런 학교를 안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음, 놀라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제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음, 정말 이 교육이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학교를 다녔던 분들도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시대에 네, 지금 시대에 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접촉하면서 수많은 음, 뭐랄까요 정말 거리 교육에 노출이 되면서
제대로 아이들이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음, 거의. 음, 그래서 정말 이 홈스쿨이야말로 정말 정말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은 꼭 해야 하는 그 필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홈스쿨과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찾아서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엄청나게 막 확신이 넘치더라고 확신이. 예. 음, 예, 확신이 넘치고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홈스쿨을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라면은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누가 하더라 옆집에 누가 하더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공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확신을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갖지 않는 이상 음, 분명히 흔들림이 오거든요. 음, 중간중간 흔들림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한 번 네. 내가 승리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게 음,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는 뭐 자녀로부터 뭐 여러 가지로부터 주기적으로 올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확고한 힘을 갖는다면은 어, 하나님 말씀대로 충분히 홈스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이 홈스쿨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 않는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 네, 네, 아멘. 그것을 음, 저는 믿었고, 지금까지 믿고 있고, 또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음, 해주실 것이다. 음, 예, 그렇게 믿고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아이를 뭐 내가 뭐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네, 이 아이가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에,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아이가 그러니까 하고 싶게 음, 하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바람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 선교사를 가서 확 마음이 제 생각과 이런 것을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음, 이제 저는 좀 늦게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네, 20대 중반 후반에 가서 그런 것을 이제 확그 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음,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죠. 음. 그것이 이제 바람이고 이제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못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어서 네, 하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네, 어떤 형제님의 어떤 이 홈스쿨의 어떤 경험들이 사실 완벽한 어떤 샘플이나 모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형제님의 어떤 그 과거의 경험들이 또 우리의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또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어, 해서 또 왜냐면은 자신에게 적용할 그 필요가 있을 것 우리 같아요. 네, 치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자라왔던 맞아요. 네, 뭐 스타일을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지금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이걸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도 참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시골 생활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이런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 홈스쿨을 시작하는 것이 물론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반드시 또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다음에 네, 한번 또 예,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 네.